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진짜요 이거는 인생 진리가 있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사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딴 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가장 진리로 여겨지는 법칙이 있어. 바로 힘의 법칙. 힘의 법칙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도 부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99%가 리섭님 안녕하세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인생에서 요즘처럼 평온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운동하고 주말엔 가족들과 캠핑도 가고 그냥 보통 날의 연속입니다.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평온함이 너무 좋고 요즘 들어서 난 정말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런 평온함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젠가는 이 평온함이 끝나겠지? 하는 불안감이 점점 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현실에만 안주하는 것일까요? 리섭님의 생각이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저는 일단 이 질문을 주신 분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깨달으신 분이야. 지금 현실에만 안주하시는 게 불안하신 약간 이런 건데, 이래서 지금 애매한 동기부여 연설을 보면 안 좋은 거야. 그냥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사람들이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하게 갖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진짜요 이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 행복이라는 거는 X도 없다. 행복이란 건 원래 X도 없다 라는 거를 내 인에 박아야 돼.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박아야 해요. 행복이라는 거는 원래 또 없는 거다. 야 행복, 야 별거 없어. 이거를 알아야 돼. 뭐 행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남들이 행복하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엄청난 게 있을 줄 알아.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뭐 매일매일 뭔가 행복한 이벤트들이 펼쳐지고 뭔가 행복한 것들이 막 되게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고, 길가를 다니면은 뭐 온갖 꽃들이 나를 향해 인사하고, 막 나를 위해 비치는 햇살 막 이런 것들을 막 뭔가 자꾸 막 복권만 사면 복권이 다 당첨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그냥 행복은 또 아니에요. 그냥 별거 없어. 행복한 사람들 인생 봐도 별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별일이 없으면 그게 행복인 것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분이 정말, 이 질문을 주신 분이 행복이라는 거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신 거야. 그리고 내가 옛날에 어떤 명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연예인인가 누가 했었는데, 행복이란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어,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을 때 그게 행복이다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막 좋아요가 막 몇만 개가 넘더라고. 내가 그거를 봤어. 저는 그 생각이랑 아예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도 해야겠다. 왜 이혼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인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또 왜 높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있는데,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뭔가 엄청난 게 펼쳐질 줄 알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누웠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행복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게, 내가 정말 사회에서 제대로 1인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렇게 누웠을 때 아무런 걱정도 없으면 안 된다는 주의거든요. 저 지금 개 행복해요. 저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런데도 자려고 누우면은 걱정거리들이 계속 떠올라요. 근데도 행복해요. 왜? 나는 어른이니까 나한테 여러가지 책임이 있고 책임질 게 있는 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누워서 생각할 거리가 있고, 내일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런 고민도 없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결혼을 하면은 내가 유아기로 퇴행을 할 줄 알아. 유아기로 퇴행해서 내가 걱정거리도 아예 없고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면은 뭐 걱정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 때 아무런 걱정 없이 친구들하고 그냥 막 놀기만 하잖아. 아무런 걱정 없고 뭐 그냥 나는 돈도 안 벌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막
아무런 걱정 없이 그때 그 행복이 어른이 돼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는 절대로 오지 않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제대로 1인분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정말 어른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그런 시기는 절대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웠는데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아무런 머리에 고민도 없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가 떠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책임을 누군가가 떠안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책임을 미래에 내가 져야 되거나, 그러니까 되고 있는 거지,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이렇게 누웠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다 하면은 그거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태인 거지 되게 행복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결혼에 대한 환상이 되게 큰 분들이 뭐냐면은, 결혼하면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행복한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런 나달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은 초반에 이제 서로 맞춰가느라 막 싸움이 일어나고 가치관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박살이 나면서 나 결혼 잘못했구나, 멜로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결혼하면은 다 행복하기만 하고 다 뭐 알콩달콩 그러기만 하는데 나는 남자를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남편 막 들들 볶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결혼 같은 거 해가지고 처음에 당연히 다 결국 비슷해요. 인생이 다 비슷하게 흘러가. 근데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냐 마냐의 문제인 거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무 걱정 없어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행복해지려면 그것만 아세요. 어렸을 때 내가 정말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 이런 상태는 내가 진짜 치매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20살이 넘었다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런 거를 행복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해질 수가 없다. 이것만 알고 계세요. 저도 지금 미친듯이 행복하지만 이 영상을 끄면은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나 지금 내일 할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는 어떻게 되지 뭐 지금 사업도 준비하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가지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근데도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만 기억하세요. 행복이라는 건 또 없다는 거. 행복을 너무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좋아 라는 유행어를 이말년님인가? 그분이 유행시켰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아름다운 유행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런 마인드로 평생을 살았더라고. 제가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코로나가 걸렸다 그랬잖아요. 코로나에 걸려서 나 이제 죽겠는 거야 진짜로. 막 죽겠어가지고 막 열이 막 나고 막 그냥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막 머리가 그냥 내 머리가 없었으면 좋겠어. 막 두통이 너무 막 열이 막 38도 막 39도를 향해서 가니까 막 진짜 제정신이 아니고 막 소주를 막 5병 마신 것 같아요 막.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 진짜 뻥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나 한국 오면 살 빼려고 했는데 입맛도 없어지고 밥 먹을 정신도 없고, 야 어차피 잘 됐다 그러면서 나 머리 막 어질어질 하면서 막 몸무게 쟀다니까. 그래도 어제에 비해 0.8kg 빠졌어.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기침하면서 막 이러면서 체중 기위 올라가지고 0.5kg 빠졌네요. 막 이러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죽겠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걸리면 며칠이나 가냐고. 근데 친구가 한 5일 간다는 거. 그러면 그럼 5일 동안 한 0.5kg씩 빠지면 뭐 그래도 2.5kg는 빠지겠구나. 그러니까 항상 뭐가 일어나든지 좋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이 사람은 정말 사페가 아닐까? 그런가요?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어. 보셨죠? 저는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도 방송을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 죽겠어. 제가 수학시험 100점을 맞았을 때 반 안에서 제가 너무 기뻐했는데요. 그런데 너무 기뻐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반 안에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이럴 때는 긍정적인 감정이라도 감출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리썸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저와 친한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가 시험을 못 봤더라도 그냥 자랑합니다. 근데 친하더라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음을 느끼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한 게 아닌 건가 싶습니다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그냥 냅둡니다. 어떤가요? 제가 이 어린 구독자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인생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진짜 힘들다 진짜. 제가 웬만하면 힘들다는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인생 진리가 있어.
끌어당김의 법칙이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유사과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딴 건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가장 진리로 여겨지는 법칙이 있어. 바로 끌어내림의 법칙. 끌어내림의 법칙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남들보다 높이 있는 거를 티내지 마세요. 그럼 끌어내려집니다. 본인이 남들보다 어떻게 우위에 있다는 게 내가 느껴지는 순간 어떻게든 나는 너네들과 같은 높이에 있다는 약간 이런 거를 오히려 내세워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는 걸 상대한테 티내지 마세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끌어내림의 법칙은 정말 인생의 진리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항상 이런 자랑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기뻐하는 거는 집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만 자랑하세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포커페이스 유지하시면서 이제 다 맞으면 막 100점이야 100점이네 하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좋겠다면 아니 뭐 운이 좋았나봐 괜히 재수없게 막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나 뭐 잘 거 다 자고 뭐 교과서 위주로 했는데 막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아 나 이번 시험에 나 진짜 맨날 밤새가지고 공부했어 그냥 운이 좋긴 좋나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가방 메고 이제 학교하면서도 막 그냥 기쁜 티 하나도 내지 마시고 아 그냥 뭐 그냥 다음 시험에도 또 열심히 해봐야지 뭐 아유 나 근데 찍은 게 절반인데 찍은 것도 다 맞아서 진짜 운인 것 같아 막 이러다가 집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가방 던지면서 엄마! 막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끌어내림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자랑은 부모님 앞에서만 해야 된다. 그럼 그 윗사람들을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쵸 윗사람들을 만나면 되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가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할투 형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잖아요. 유튜버다 보니까 우리는 인맥에 제한이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하거든요 보통 유튜버들은. 근데 이제 인맥 없이 흑수저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을 보면은 진짜 외로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커뮤니티가 잘 없어. 어떤 사업가들 모임이라고 해서 가도 다 사기꾼들 다 사기꾼이야 진짜로. 사업가 모임 가면 독서 모임 가면은 다 자기 매출 다 뻥튀기 해가지고 말만 하고 막 그런 게 잘 없어. 근데 유튜버들은 나랑 웬만하면 다 친해지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할투 형님 같은 경우는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자기보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투자 정보를 알고 싶어가지고 다 접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맥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가 나 혼자만 잘나면은 어떻게 그 윗사람들을 만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이 좋고 이러면은 또 소개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흑수저에서 군계 일학으로 흑수저를 벗어나면은 진짜 외로워요. 진짜. 친구들도 다 그냥 아예 그 우물 안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고 주변에 진짜 얘기 나눌 사람도 없고 자랑할 만할 사람도 없고 어떤 사업가 모임 같은데 어떻게 해가지고 가봤자 거기 다 사기꾼들이고 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리썸님. 질투심 자체가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친구든 가족이든 뭔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마음도 있지만 질투도 확 올라오거든요. 물론 저 역시 의식적으로 그걸 컨트롤하고 기쁜 마음을 끌어올려 축하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리썸님이 언급하셨던 방어기제가 발동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주기 위해 마음을 다잡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다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찌질한 질투심 자체를 안 느낄 수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을 여쭙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그냥 내 삶에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열심히 사는 수밖에 없죠 사실은. 저도 아직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원들보다는 많이 벌어요. 그거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 멀었어. 내가 진짜 맘 편하게 막 놀고 먹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구만리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저 할투 형님 같은 저렇게 막 엄청난 부자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 진짜로. 와 진짜 개부럽다 개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질투는 안 나. 이게 뭐냐면은 나도 내 삶에 만족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저 형님이 저보다 재산이 몇 배나 많지만 아 부럽다 하고 그냥 말아요. 왜냐면은 나는 내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행복은 또 없다는 거. 그 또 없다는 것만 빨리 받아들이면 돼요. 행복 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순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럽지만 질투는 안 나는 그게 있게 돼요. 부럽다 하는데 뭔가 질투라는 감정은 딱히 안 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행복해져야 돼. 카페님 자산 200억은 내야 부자지. 근데 이런 생각이면 카페인이 항상 우울하다 어쩐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자본주의가 힘들다 어쩌다 하시잖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항상 우울한 거예요. 이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200억은 있어야 부자지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은 다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건데 그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억은 있어야 부자지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불행해진다는 거야.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에요. 본인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진짜 돈이 없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 일반인 기준에서는 아니 몇 억만 있어도 부자예요. 무슨 부자를 뭐 그렇게 높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갈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 때문에 안 돼. 저는 어릴 때 사업 시작할 때 목표가 1억이었다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그놈의 그 자기개발 유튜브 그것 때문에 진짜 막 그 저기 뭐 다 진짜 10억은 또 아닌 줄 알아.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 저는 어릴 때 진짜 내 명의로 된 그냥 조그만 그냥 8평짜리 오피스텔 하나만 있으면 나는 진짜 아무 걱정 없겠다 이 생각으로 살았었어요 진짜로.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나도 막 나 진짜 200억 없어서 너무 불행해, 200억은 벌어야 난 성공한 건데 이 생각으로 살았으면 나 너무 불행했을 것 같아. 나였어도 정신병이 왔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를 목표로 살아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먼저 1억 모으고 성공하면 그때 10억 목표로 하고 그거 달성하면 100억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저게 정답이에요. 먼저 1억을 목표로 살고 그 다음 성공하면 10억 목표로 하고 10억 모으면 100억 목표로 하고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거 처음부터 200억을 목표로 잡으면은 200억을 달성할 때까지 난 단 한 번도 성공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면은 너무 사람이 지쳐버리는 거야. 그거는 누가 와도 지쳐, 나여도 지쳐. 처음부터 200억을 벌어도 나는 무조건 200억 벌어야 돼 라고 하는 순간 내가 1억을 벌어도 불행한 사람이 돼, 10억을 벌어도 불행한 사람이 되고 50억을 벌어도 아직 갈 길이 한참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일단 1억 목표, 오케이 일단 1억 모으자 하고 시작해서 1억까지 쭉 달려. 1억 모으면 오케이 나 이거 성공했으니까 난 10억도 가능할 거야. 1억 모았으니까 10억 될 거야. 10억까지 또 달려. 10억 모았어, 오케이 10억 모았어. 10억 모았으니까 50억도 될 거야. 50억 달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1억 전에 1천만 원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시작. 그쵸. 그냥 점점 눈앞에 보이는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평범한 사람을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린 대부분이 99%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위대한 사람들은 다 당연히 그런 내가 조 단위를 벌어야겠다, 일론 머스크가 돼야겠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저 같은 사람 유튜브를 보지 않아요. 이 시간에 열심히 막 진짜 공부하고 열심히 막 자기 아이디어 내가지고 막 열심히 사업하고 막 열심히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면은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건 그런 원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성공이에요. 작은 성공. 그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고 작은 성공 하나가 됐어. 와, 나 이거 해냈구나. 그럼 나 이것도 할 수 있을지도? 나 혹시? 나 혹시 저것도 할 수 있을지도 하면서 작은 성공, 2만원 성공을 했다가 2만원 성공에 도전해보고 그러면 2만원 성공에 또 도전해보고 또 2만원 성공에 도전을 해보고 그래가지고 점점 이게 커지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2만원 성공을 해야겠다, 이거는 정말 비범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와 이 천재인데? 와 이는 뭔가 남달라 하는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평범한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 나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인생에 활력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너무 이게 눈에 잡히지 않는 그런 걸로 하면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어. 할투 형님이 오늘 오셔서 너무 다행이네.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내 구독자를 이렇게 빨아가려고 지금 오신 것 같은데 아니 농담이고, 처음부터 200억 목표로 하면 본인도 도달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거고, 1천만원으로 시작하면 진짜 달성 가능하니까 달성하고, 그거 다음은 1억, 그거 달성하면 10억도 무조건 가능하다는 강력한 확신이 생기죠. 맞아 저거예요. 리섭님 안녕하세요. 리섭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도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런 건 타고난 직관력을 가진 천재들만의 얘기일까요? 리섭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도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부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평범한 사람들의 99%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평범한 사람들이 감히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워렌 버핏인가? 누가 했던 말인데,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사기 당하고 주식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수익률도 1년에 막 10%대 막 이런데 한 달에 10%를 원해. 한 달에 10%도 적다고 느껴.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지. 그러다가 1억 천금 노리다가 무슨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코인 같은 거에 손 대고.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빨리 되려는 욕심만 버리면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난 직관력을 가진 천재들의 얘기일까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직관력을 가진 천재들의 얘기라는 거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거, 그거야말로 타고난 직관력을 가진 천재들의 얘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거를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계속 걸러야 하는 남녀 특집만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꼭 잡아야 하는 남녀 특집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꼭 잡아야 되는 남녀 다들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SNS 하는 여자를 무조건 걸러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좀 반대를 하거든요. SNS 하는 여자를 다 걸르면은 예쁜 여자 절대 못 만납니다. 이 본인들도 얼굴이 차은우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꼭 얼굴 박살나 있는 남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남자끼들이 셀카 찍고 막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신들 같더라 막 이딴 소리를 해. 근데 지 얼굴이 차은우 강동원이어봐 하루에 셀카 100장씩 찍지. 그리고 SNS에 올려서 따봉 받고 싶지. 그 당연한 거잖아. 전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아니 내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면은 찍어서 올릴 수 있지. 올릴 수 있잖아.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SNS 하는 여자를 무조건 걸러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SNS 안 하는 사람이 요즘 어딨어. 있기야 있겠지만 그냥 거의 아예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다가 그냥 인생 바로, 저는 그거야말로 인생 낭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SNS 안 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의 그 본질을 알라는 거죠. 본질. 왜 남자들이 그런 거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여자들도 그 SNS 하는 남자를 좀 많이 걸러야 되는 이유가, SNS를 하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남들하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SNS에서는 나의 가장 행복한 모습만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SNS를 하더라도 이게 무리했네, 아유 이 벌이 이거 갈 데가 아닌데 아주 그냥 애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봐야지. 그리고 뭐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그런 삶 같은 게 보여갖고 누가 벤틀리 타고 다니고 그냥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는 피드에 뜨잖아.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뭐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해야지, 나는 저런 걸 못해서 너무 불행해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때문에 SNS 하는 여자를 벌려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그러니까 SNS를 그냥 하는이 아니라 SNS에 빠져있는 여자가 이제 위험한 거죠. SNS에 빠져가지고 자기 남친들이 사주는 거 어떻게든 막 또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도 뭐 이런 거 하나 먹으러 가도 뒤에다가 제 샤넬백 로고 보이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든 찍고 그라는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남자들이 극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주기식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내 내면의 마인드 세팅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멘탈 같은 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대표적인 그거여가지고, 그래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일단은 걸러야 되죠. 그러니까 걸러야 되는 거랑 꼭 만나야 되는 거랑 결국은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걸러야 되는 여자를 반대로 하면 만나야 되는 여자가 되는 거고, 만나야 되는 여자를 반대로 하면 걸러야 되는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정도는. 스푼 라디오 같은 것도 SNS인가요? 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SNS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는. 스푼 라디오가. 근데 스푼 라디오가 SNS여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NS 해도 되는데 요즘에 안 하는 여자가 어딨어. 그리고 예쁘면은 해야지. 그 예쁜 얼굴을 왜 썩혀. 저는 제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안 할 때도 여자친구가 인스타 팔로우 많으면 나는 게 기분 좋더라고.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내 여자친구는 인플루언서야. 너 얼마나 뿌듯해. 그래서 뭐 그런 거 갖다가 저는 뭐라고 할 그런 생각은 없고,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만 보면서 이렇게 나는 불행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나도 이만큼 가졌으니까 나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리섭님, 제 주변 사람은 존잘인데도 여성들이 DM 받는 게 싫어서 그냥 SNS가 부담돼서 안 한다는데, 존잘 존예인데도 안 하는 분이 있나요? 네, 안 하는 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어요. 리섭님이 예전에 2번에 걸쳐서 걸러야 하는 여자 중에 다른 여자들은 괜찮다며 이런 여자를 다 걸려면 만날 여자 없다고 하였지만, 신경정신병적 사고를 가진 여자는 무조건 걸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강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인지 그려지지 않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정신병적 사고와 정신병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 막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요. 저도 신경정신병적 사고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릅니다. 근데 정신병 같은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냥 피곤하게 구는 여자, 뭐 애정결핍 있고 아니면 뭐 영성 인격장애 같은 거 있고, 그런 여자들을 그냥 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에 문제 있는 여자를 걸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애들. 신경정신병적 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떤 케이스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스타에 매달려가지고
정신마냥 자기 현생을 안 살고 인스타를 위한 인생을 사는 여자들이 진짜 거의 그냥 20대 여자애들 중에 10명이 있으면은 한 6, 7명 요즘에 그렇게 살아요. 내가 정말 일상을 살다가 이거는 인스타 올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찰칵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인스타에 올리려고 어딘가를 가. 인스타를 올리려고 뭔가를 먹어. 인스타를 올리려고 여행을 가. 그런 것들도 이제 정신병자로 저는 치거든요. 그냥 그런 여자들을 걸러야 된다는 거죠. 우울증도 걸러야죠. 요즘에 뭐 우울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패션 우울증이 더 위험하다고 봐. 약간 자기만의 그거에 빠져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나는 우울한 인생이야. 나는 정말 우울하고 나 같은 역경을 견딘 이런 상황을 겪는 나는 사연 있는 여자 막 이런 사연 있는 기구한 뭐 드라마 속 주인공 같은 그런 거 빙의해가지고 막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도 걸러야 되고, 그냥 이런 정신병 같은 여자는 진짜 엄청 많죠. 얘기해도 끝이 없어.